3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가장 중요한 말은 종합이고 종합을 네 글자로 복합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복합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법률적 측면, 두 번째가 경제적 측면, 세 번째가 기술적 측면인데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적 측면, 형체가 없다.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 형체가 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유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류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 안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협의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언제까지? 지금 당장, 무슨 때까지? 지금 당장, 예, 다 right now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뭐 자연, 공간, 위치, 예,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분류한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 해당되는 부동산들, 경제적 측면에 해당되는 부동산들, 기술적 측면에 해당되는 부동산들을 다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 광의가 나오는데 협의라는 건 좁은 의미고요. 요거는 토지와 거정창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거정창물. 토지와 거정창물. 이건 어디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냐면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민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민법 수업을 듣게 될 건데요. 민법 시간에 민법 교재 말고 법전을 또 따로 받게 돼요. 민법 법전을. 그 법전 조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99조를 찾아가 보시면 심심할 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거정창물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토지와 거정창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싹 다 동산 이렇게 처리합니다. 99조 2항이 동산 규정인데 99조 2항에서는 1항 말고 1항이 아까 뭐였어요? 토지와 거정창물만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거 말고는 싹 다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이분법이에요. 토지와 거정창물은 뭐?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 이렇게 분류하는데 부동산 학에서는 토지와 거정창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범위를 좀 넓혀서 아까 소개드렸던 토지와 거정창물을 받고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을 받고 여기다가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준부동산은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알게 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준부동산은 어떤 놈들이냐면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게 됩니다.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게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업권, 임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럼 칠판 한번 보시고 내용전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계 같은 동산들은 공시방법이 점유예요. 뭘로 공시한다고요? 점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겁니다. 내 거라고 알리는 수단이 공시방법인데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예요. 등기부 떠서 보여줘야 돼요. 또는 등록입니다. 그럼 동산들이 다 점유하고 부동산들이 다 등기 등록하면 아무 문제는 안 생기는데 동산들 중에서 그러니까 토지와 거정창물은 일단 아니에요. 토지와 거정창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유로 공시하지 않고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시방법이 뭐랑 똑같다? 부동산이랑 똑같다? 그럼 얘들은 부동산처럼 취급해주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자. 부동산으로 의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준하여 취급한다 그래서 뭐야? 준부동산.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의지한다. 그래서 의지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 자동차는 아까 민법에서 말했던 토지와 그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공시방법이 일반 동산들처럼 점유로 공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등기나 등록의 공시방법, 부동산과 공시방법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들을 이제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로 공시해야 된다? 등기, 등록으로 공시해야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겠다. 종류는 3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다 기계 맞습니까? 예.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재단이라고 할 건데 재단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 공장에 가면 공장 부지 있죠?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 안에 기계 설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게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집합시켜요. 집합시켜서 한 묶음으로 공장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은 담보할 때 돈 빌려올 때 은행 가서 공장 땅이나 건물만 담보를 하는 게 아니고 공장 재단을 담보를 합니다. 광산도 마찬가지예요. 광구, 광산 기계, 설비들 다 합쳐서 광업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단은 집합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럼 뭐 재단. 나머지는 그냥 어건, 이목은 기타 할게요. 그래서 저한테 기론 배우신 분들은 준부동산 3종 세트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계, 재단, 기타 이렇게 마셔도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권, 임목 안 해도 된다고요. 기계재단, 기타 하면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자동으로 기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한대니까. 쌤이 공부 안 해도 하나, 예, 공부 안 해도 해요. 시간만 지나가면. 재단에 어떤 거 있어요? 그럼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렇게. 기타는 어떤 거 있어요? 그럼 어권, 임목. 우리 사회 나중에는 굳이 이걸 갖다가 암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준부동산 이렇게 공부합시다. 잘 보시고. 준부동산에 되기 위해서는 공시를 일단 뭘로 해야 된다?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기로 하자.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종. 뭐요? 기계, 재단, 기타. 그럼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준하여의 의미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 번째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 세 번째는 감정평가. 감정평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여러분 전당포에서 시계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건 저당 잡힌다 그래요? 질 잡힌다 그래요? 질 잡힌다 그래요. 그걸 저당 잡힌다 그러시면 안 돼요. 동사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당포에 가서 동사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질권 설정이라 그래요. 질 잡힌다 그래요. 절대로 저당 잡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저당권은 부동산만의 특권이에요. 다시. 저당권은 누구의 특권이다? 부동산의 특권이다. 그런데 자 대답하세요. 자동차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동차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누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당권은 부동산만의 특권이라 그랬잖아. 근데 왜 자동차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준부동산에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준부동산들은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감정평가사가요.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을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이런 거 평가해요. 왜요? 준부동산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감정평가론 가면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 쓰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해. 동의하지 마세요. 나중에 해요. 그런 걸 갖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애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고 저당권, 중개,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끝내는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죠. 예, 협의, 광의 둘 다 뭐는 가지고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은 가지고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예요, 광의예요? 둘 다예요. 뭐 협의예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광의도 뭐는 가지고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받고. 그러면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구분 못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어디에도 있고 협의도 있고 광해도 있으니까 그걸로는 구분 못해요.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이걸로 구분하는 거라고. 그럼 준부동산은 뭐로 공시한다? 등기 등록. 그럼 원래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중개나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종 기계, 재단, 기타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어쨌든 협의 광의가 뜨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간혹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진짜 있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속도나 제 톤에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추면 하향 평준화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춰야지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알겠죠?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이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니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좀 빨랐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빨랐네요. 좀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라고 한 다음 올라와서는 원래대로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고 제가 무한 주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면전에다 대고는 무한 안 줘요.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서비스업이거든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앉아서 수업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좀 천천히 하겠지 하고 들어가겠지. 그러나 올라와서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한다고 원래. 그래서 오시는 건 환영합니다만은 효과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 수업 방법에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빨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담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에 맞춰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강의 오래 한 사람들이거든요. 유학원에 강의 이렇게 10년 미만으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외람됩니다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OX로 대답해 주실래요? 예.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OX. 예, O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O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의는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 광해는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 받고 준부동산. 그럼 제가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부동산에 속한다고 했거든.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잖아. 협의는 당연히 광해에 속하지. 맞아요?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에 속한다? 오.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해는 협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아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 둘 다 박아놓고 준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게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해. 근데 이건 안 되지. 자 보세요. 준부동산은 협의부동산에 속한다. X. 이건 안 되지. 준부동산은 어디만 속한다? 광해만 속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 어디에 속하고? 둘 다 속하고. 무슨 소리야 지금 다시 한 번 더. 토지와 그 정착물 어디에 속하고? 둘 다 속하고. 이것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협의도 있고 광해도 있고 뭐 가지고?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한다? 광해에만 속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둘 다에 속한다. 되셨어요? 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이거 읽어줄 거예요. 지금 다 암기한다 그랬어요. 읽어주세요. 요거 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 앞으로 제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 하시면 돼요. 다시 경제활동하는 곳 어디?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시장에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내가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상인도 있고 뭐 아줌마도 있고 아이도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장은 누가 있다? 수요 공급.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이 어디고? 시장. 시장은 경제활동하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란 말을 제가 띄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장을 생각하시고요.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자들과 공급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환이 이루어져요.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뭘 주냐면 돈을 줘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이 주는 게 돈인데 학문적으로는 돈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돈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본이라고 하기도 해요.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또는 자본.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남의 돈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 그래요. 뭐라고요? 이걸 합쳐서 회계학에서는 자산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시험에서는 돈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돈을 둘로 구분한 다음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한다.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그러면 돈과 관련되는 말이 시험에 뜰 때는 자본, 부채, 자산 이렇게 뜬다는 거지.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주는데 상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 상품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돼.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생산재 그러기도 해요. 무슨 재요? 생산재 말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소비재가 뜨는 거예요. 무슨 재? 그러면 지금부터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재와 소비재는요, 마치 빵과 밀가루의 관계예요. 빵과 밀가루.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는요, 마치 빵과 밀가루의 관계입니다. 대답하세요. 우리 배고플 때 먹는 건 빵인가요? 밀가루인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밀가루를 퍼먹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종 소비하는 재화는 뭔데? 빵인데, 빵이란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밀가루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부동산학에 적용을 시켜보면 생산에 3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이거든요. 토지, 노동, 자본. 초등학교 때 나와요, 이거.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그럼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4요소는 뭐예요? 그럼 여기다 경영 추가하고 막 그래요.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것만 봅시다. 토지. 소비재는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농작물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이제. 아유, 뭐 대답할 필요도 없는데. 대답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주택이잖아요. 그럼 주택은 최종 뭐가 되는데? 소비재가 되는데, 주택을 소비하려면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지 주택이라는 소비재를 소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재 투입해서 주택을 소비하면서 잘 살았어요. 한 2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크면서 둘째가 방을 달래. 누나랑 같이 못 자겠다. 방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평형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겠지? 그러면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상품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투입되고 생산요소 투입되고 그걸 뭐 하다가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은 일단 뭐 투입? 생산요소 투입. 그러다가 뭐 하다가 소비재 하다가 그 다음에 상품. 자, 그러면 선생님 토지는 무조건 생산재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습니다. 근데 토지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관광지, 산림. 우리 산림욕 한다. 관광지 간다. 그런 것들은 토지에 뭘 짓고 토지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토지 그 자체가 소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뭐가 맞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자, 절 보세요. 책하고 자격증. 생각 잘 하세요. 자격증은 소비재가 되기 때문에 책이 생산재가 되고. 맞아요? 근데 비교되면 달라집니다. 자격증하고 돈. 이번에는 자격증이 소비재가 돼요. 자격증이 생산재가 돼요. 돈이 소비재가 되고. 맞아요? 돈하고 행복. 그러면 또 바뀐다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생산자가 소비재가 되고 소비재가 생산재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생산재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필기하면 안 돼요. 이것도 지웁니다.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이것만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경제활동하는 곳 어디? 시장.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들이 공급자에게 돈을 줄 거 아니야. 내 돈, 자본. 여기는 없지만 남의 돈은 부채, 합치면 자산.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 뭔데? 상품인데 뭐 투입되고 생산요소 그리고 소비하다가 그 다음에 상품.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 했는데 이건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이 뭐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저 보세요. 눈으로 위치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눈으로 자연 환경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눈으로 이거 3층짜리다, 5층짜리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죠. 이 칠판 보지 말고 잘 보세요.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3대 측면 뭐죠? 법, 경, 기인데 법률적 측면에서는 일단 뭐와 뭐로 구분하는데 협의, 힐끗힐끗 보지 말고 절 바라봐 주세요. 지금 우리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이 끝난다니까. 이거 3, 4월 달에 반복할 거고요. 5, 6월 달에 반복하면요. 7, 8월 달에 문제 풀이고 가서 틀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징적으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아 버립시다. 오늘은. 집에 가서 노세요, 오늘. 노는 거 잘 하잖아. 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아까 제 목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부동산 학교는 좀 어려울 거고 65점만 목표로 하자. 근데 65점을 어떻게 맞냐면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65점을 맞는 게 아니고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65점 만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제 계산 문제까지 맞추게 해드린다는 거지,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보지 말라 그러면 안 보고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도. 또 일끔일끔 본다 또. 보지 말고 절 보세요. 복합 개념은 법경기죠? 법에는 뭐예요? 협의, 광인데 뭐 박아놓고 토지와 그 정착물은 둘 다 박아놓고 어디다가? 광의에다가 준 넣어가지고 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준부동산은 저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거잖아요. 몇 종 있어요? 3종. 뭐 있어요? 기계, 재단, 기타. 뭐 됐어요. 경제적 측면은 일단 첫 번째 줄에는 돈과 관련되는 뭐 나와요?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래는요. 생산재, 소비재, 상품. 토지는 생산재가 일반적이지만 소비재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이건 됐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봤던 건 무슨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구분하셔야 될 게 바로 복합 부동산이에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복합 부동산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고요. 외국, 미국하고는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봐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와 건물을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독립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각각 따로 있겠네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각각 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외국에 가면요. 토지와 건물은 하나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일체, 원래 일체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외국에 가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등기부야. 하나로 돼 있고 토지는 스미스가 가지고 있고 미국이니까 건물은 브라운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 친구 있으면 미국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미국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언빌리버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네 나라에서는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자,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고 외국에서 일체로 본다. 됐어요.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 거래 활동. 사고 팔려면 중개업자한테 중개하겠죠, 그죠? 그럼 중개업자가 이거 얼마입니다라고 감정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대부분 일체로 해요. 저 보세요. 그 중개업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개업자한테. 내 집 좀 팔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개업자 깜짝 놀라면서, 집만 파시게 땅은 안 파시고, 그런 경우는 잘 없다는 겁니다. 집 판다는 얘기는 보통 땅까지 같이 팔아달라는 얘기고,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 집 얼마쯤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집은 얼마고, 땅은 얼마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통상.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일체로 다뤄진다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어떠니까? 다르니까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하죠. 지금부터 이렇게 갑시다. 제가 부동산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요? 지금 이 시간부터. 토지, 건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부동산 그러면. 근데 제가 복합부동산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원래 토지와 건물은 뭐니까? 일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법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일체로 부르는 이름들이 필요하다. 뭐 할 때는 필요하니까? 활동할 때는 필요하니까. 그걸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방금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복합부동산이라고 했고, 아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다시 일로 나와보세요. 아까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건 뭐예요? 복합부동산이었잖아요. 이게 제목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잘 보세요. 법경기가 뜨면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이 되면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이란 말은 어떻게 쓰냐면 두 개 이상이 결합이 되면 복합이란 말을 써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만 결합이 되면 복합이란 말을 쓰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법경기 몇 개야?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예,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토지하고 건물 몇 개? 두 개. 두 개만 결합되면 말을 좀 짧게 끝내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뭐 이 바닥이 좀 그래요. 야매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예. 법경기가 뜨면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고 토지와 건물 이 두 개를 한 번에 보는 건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붙여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OX.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X. 두 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그러면 O 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O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배웠대. 배웠대. 진짜 배웠대. 누구한테 배웠나? 그러면 니한테 배웠다고 내가. 니가 옛날에 그랬다고.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잘 구분 지어 놓고 체크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틀리게 나오면 내가 이 부분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자격 시험에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공부해야 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복합 부동산. 알겠어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복합 건물이란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시죠. 복합 건물. 자, 복합 건물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건물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상공 복합 건물은 복합 건물이 아니야. 상공 복합 건물은. 왜냐하면 복합 건물은 주거 용도가 꼭 있어야 돼. 주거 용도가 없으면 복합 건물 하지 않아. 그럼 일단 무조건 뭐 붙박이. 주거용은 붙박이. 그러면 주공 복합 건물은 복합 건물 맞느냐?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는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는 어울리는 용도로 이용되지 못한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장 돌아가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의 형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고요. 6층부터 한 30층까지는 주택이야.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 왜냐하면 얘는 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편리합니다. 얘는 얘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복합 건물은 유일합니다. 무슨 복합이? 주상 복합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복합 건물은 그냥 고유명사처럼 기억해 버리시죠. 무슨 복합? 주상 복합 건물 하나의 형태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되는데 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공 복합 건물이라는 건 없고 주공 복합 건물은 복합 건물이긴 한데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는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유명사처럼 그냥 복합 건물은 무슨 복합? 주상 복합 이렇게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합 3개 배웠네요. 절 보시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그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 그건 복합 부동산이고 하나의 건물 안에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건 주상 복합 건물이고. 되셨어요? 예. 그럼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34쪽. 34쪽에 가시니까 가로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표 있습니까? 요 표를 갖다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자 하나 빼놓지 말고. 싹 다. 한번 해볼게요. 예. 복합 개념은 일단 법경기 아닙니까? 법과 경제 묶어서 뭐라 그러고? 무형. 기술은? 유형. 법에는 뭐 있는데? 협의광이 있는데, 뭐는 박아놓고 그냥? 토지와 거정착물은 박아놓고, 뭘로 구분한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구분한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인데, 그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선박까지는 뭐고요?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은요.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은요. 기타. 경제적 개념 5개 암기하면서 봅시다. 시작.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다 암기되시죠? 기술적 측면 어떤 거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되셨나요? 예. 내려오시면 가로 2번. 이번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만 체킹. 동그라미 1번에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저랑 읽겠습니다. 누구랑?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한 줄 내려봐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그 옆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열심히 줄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오른쪽에 가시면 한 번 더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핵심 정리 있습니까? 핵심 정리 체킹. 체킹하셨어요? 가봅시다. 1번이 뭐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
법경기나 유무형 이런 말 나올 것 같네. 예. 두 번째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 활동할 때 일체로 취급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죠? 예. 세 번째 복합 건물은요. 주상 복합 건물. 잘 돼 있죠? 교재 참 잘 써놨죠? 내가 쓴 거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이번에 물리적 개념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됐고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3번에 경제적 개념이라고 돼 있나요? 요거 3번의 경제적 개념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과 4번만 한번 묶어보아요. 동그라미 3번, 4번. 자, 동그라미 3번, 4번 묶었습니까? 자, 대답하시죠. 뭐 투입돼야? 생산요소, 생산재 투입돼야 4번에 뭐를 할 수 있다? 소비재로서 소비를 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니까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생산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위락용이나 공원용 토지처럼 뭐로?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럼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 소비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뜨면 X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혼자 넘기십니다. 38쪽. 38쪽에 가시면 가로 3번에 토지 정착물 하고 나옵니까? 예. 거기 별표 한 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가로 4번에 부동산 정착물 하고 나옵니까? 거기도 별표 한 개. 왼쪽 페이지 가로 3번에 토지 정착물 별표 한 개. 오른쪽 가로 4번에 부동산 정착물 별표 한 개. 제가 별표 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별표 치는 것의 역순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별표가 제일 많은 거에서 적은 거 순서로 보면 되고 별표 없는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칠판 보세요. 자, 일단 민법부터 봅시다.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만 부동산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 봅시다. 우리 좀 이따 토지 진짜 많이 봐요. 토지 뭐 택지, 부지, 대지, 맹지,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포락지, 공지, 공한지, 선하지, 법지, 빈지 엄청나게 봅니다. 토지 원 없이 볼 거니까 토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뭐 그거 봅시다. 옆에 거 뭐야? 아니 그 그냥 정착물 아니지. 그 정착물. 자, 그가 누구죠? 토지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세요. 토지 정착물.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눈을 그릴게요. 눈. 자,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토지 위에 정착되는 물건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법적으로 둘로 구분합니다. 법적으로. 첫 번째는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 정착물이 있고 독립 정착물이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왔을 텐데. 자, 듣습니다. 토지 위에 무언가가 있어요. 토지 위에 뭔가 있어요. 무언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것도 내 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땅만 가지고 있으면 돼. 당연히 그 위에 것도 내 거. 이거는 무슨 정착물 같아? 종속 정착물이에요. 알겠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위에 건 다른 사람께 될 수도 있어. 물론 내 거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께 될 수도 있어. 법적으로. 그럼 이건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 된다는 거지. 근데 공부할 때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로 나뉜다까지는 알아야 되지만 종속 정착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싹 다예요. 싹 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종속 정착물. 담장, 미분리 과실, 수목, 농작물, 논둑, 도로포장.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독립 정착물은 몇 개가 있냐면 딱 4개가 있어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 대충 알겠습니까? 독립 정착물 4개 말고는 싹 다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럼 종속 정착물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 정착물은 뭐만 공부한다? 독립 정착물 4개만 공부한다.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근데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하나가 건물이에요. 뭐야? 자, 대답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룬다. 다시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룬다. 그럼 토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물까지 당연히 소유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거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분리 과실. 안 어려운 말입니다. 미분리 과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분리되지 않은 과실. 그러면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는 원래는 종속이에요. 뭐라고? 원래 종속이라고. 근데 옆에 쓸게요. 명인방법이라는 걸 갖추는 순간 관습법상 명인방법이라고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명인방법.
명의방법은 저기 민법쌤이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공시법쌤이 나중에. 명의방법 먼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과수원 주변으로 팻말을 막 치는 거예요. 팻말을. 팻말을 막 치면서 이거 내 거. 새끼줄을 막 치는 거예요. 아니면 전선으로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팻말을 막 치면서 내 거 들어오지 못함. 이거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명의방법으로 갖추었다 하는 겁니다. 갖추는 순간 미분리 과실은 독립적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다시 미분리 과실은 원래는 뭔데? 종속인데 명의방법이라는 걸 갖추는 순간 뭐가 된다?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요것도요 원래는 종속이에요. 뭐라고요? 당연히 수목은 종속이에요. 근데 이것도 명의방법을 갖추거나 얘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를 하는 순간 수목이라고 하지도 않아. 임목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중에는 임목이라 그래요. 그 나중에 같이 배우도록 하고. 그러니까 원래 수목은 뭔데? 종속인데 명의방법을 갖추거나 얘는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면? 등기하면 독립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미분리 가시는 뭐만 되지? 명의방법만 갖출 수 있지 등기는 안 돼.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수목은 뭐를 갖추거나 명의방법을 갖추거나 등기까지 된다는 거지. 됐어요? 예.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농작물. 자, 잘 들으셔야 돼. 농작물은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종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보세요. 여기 땅이 갑거예요. 땅이 갑거야. 근데 거기 농작물이 있어. 이 농작물 누구 거? 갑거. 당연히 뭔데? 종속인데. 자, 잘 들으세요. 타인 토지라고 할게요. 무슨 토지? 타인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은 경작자 겁니다. 누구 거라고? 자, 잘 보세요. 갑은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근데 을이 갑 땅을 빌렸어. 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줬어. 그럼 이 농작물은 갑 거야, 을 거야? 을 거지. 그럼 토지 외에 종속적인 게 아니지. 토지로부터는 독립적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을은 갑의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어, 없어? 당연히 권한이 있으니까 이걸 권원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면 권한이 있게 남의 땅에다가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 경작자 거. 경작자 거. 근데 지금부터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말은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갑 땅을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을이 갑 땅에다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농작물이 성숙만 되어지면요. 뭐만 되어지면? 성숙만 되어지면요. 을한테 소유권 주는 게 경작자의 태도,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성숙될 때까지 갑이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농작물은 누구한테 주는 게? 을한테 주는 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거, 경작자 거? 경작자 거. 아니, 그럼 누가 허락받고 임대료 주고 농사 지어 잘못해 불법으로 짓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을이 막 씨를 뿌리고 막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갑이 그걸 발견한 다음에 나가. 그러면요. 원상회복 싹 다 해주고 나가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경찰서 한번 갔다 와요. 무단 침입이잖아요, 이거. 근데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때, 뭐 될 때까지? 성숙될 때까지. 그때는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게 우리 민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라서 제가 더 건드리기 좀 힘든데 우리 민법은요.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이란 권리 위에서 쿨쿨 열심히 잠을 잔 자, 자다 깜짝 놀랐지 지금. 잠을 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라도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사로 나중에 배웁니다. 자주점이라 그래요.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요. 남의 땅을 소유의사로 평온, 오늘부터 한번 해봐. 남의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몇 년간? 20년간 평온해야 돼요. 그리고 공연해야 돼요. 20년간 점유한 자는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점유취득시효라 그래요. 점유취득시효.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가 20년입니다. 20년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까지도 우리 민법에서는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뭐한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사실은 성숙이란 말을 잘 주진 않아요. 왜 안 주냐면 성숙되지 않은 농작물은
따질 실익이 별로 없잖아, 사실은. 누가 가져가겠다 이런 실익이 별로 없잖아, 사실은. 그쵸? 예, 그러니까 보통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권한이 있다는 걸 전제해요. 혹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뭐만 되면, 성숙만 되면 독립된 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토지 정착물의 종류는 몇 개? 2개. 하나는 뭐? 종속적인 거. 하나는 독립적인 거. 의미만 알면 돼요. 땅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내 거. 그러면 뭐? 종속. 땅 소유자 따로, 이거 소유자 따로 될 수 있는 것? 독립이다. 그런데 종속은 알 필요 있어, 없어? 왜? 싹 다니까. 독립 몇 개?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독립 4개는 첫 번째 뭐예요? 건물. 두 번째는 이걸 먼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걸 먼저 읽고 이거, 옆에 거 먼저 읽고 이거, 옆에 거 먼저 읽고 이거.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 나중에 등기된 수목은 임목을 한다 그랬어요. 예. 어느 땅에다가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독립된 걸로 다룬다.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몇 개 나오고? 4개 나오고 국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국어 뭔지 몰라도 돼. 나중에 배울 거니까. 국어. 답은 뭐가 되겠어요? 국어. 요건 4개. 오지선다니까. 그러니까 4개 정도 나오는 것들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난이도는 합니다.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따로 어떻게 혼자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한 명도 안 틀렸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예외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이런 거 틀리실 예정이실 분들은 결혼을 내한테 배웠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다른 사람한테 내 결혼생 이름 몇 명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착물 보도록 할게요. 제발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은 토지 정착물이고요. 지금부터 볼 것은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자, 잘 보세요. 부동산 정착물.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이 수업이 4시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사실 이게 시간이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수업. 중간에 막 배고프고 그럴 수 있어요. 배고프고. 그리고 앉아있는 게 좀 힘들 수 있다고요. 힘들 수 있는데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심지어 그걸 갖다가 시험장 갈 때까지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배가 너무 고플 예정이실 분들은 12시나 1시쯤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뭐 빵이라든지 떡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조금 이렇게 허기만 잠깐 면하는, 어차피 1년 고생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다 고생하셨으니까. 그리고 부탁드리건데 제 앞에서 배고프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나는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배고파. 근데 수업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배고픈 거 까먹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 그때부터 내 수업이 안 된다. 당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손 떨리고, 경험 안 해봤으면 모를 거예요. 막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니 배고프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파도 내가 더 고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죠? 난 서 있잖아. 그럼 내가 배가 더 고프지. 여러분들은 입국 다물고 있죠? 나는 계속 떠들고 있죠? 그럼 내가 배가 더 고프지. 여러분들은 날씬하죠? 난 안 날씬하죠? 그럼 내가 배가 더 고프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배는 고파도 선생이 결혼생이 더 고프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 앞에서 배고프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다니까. 또 갑자기 배고팠네. 까먹고 있었는데. 그 배고프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알겠죠? 다 참고 2시에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패턴도 좀 바꾸세요. 알겠죠? 빨리 적응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적응도 상당히 중요한 게 빨리 적응하시는 사람이 공부를 갖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적응 단계까지는 공부하는 것도 사실 공부 한 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자 앉아 있는 거 빨리 적응하셔야 되고요. 식사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빨리 적응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강의하는 사람 스타일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결혼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시험표가 참 좋은 게 전날 수업이 공시법이잖아요. 그죠? 공시법이니까 공시법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때 힘을 좀 비축해 놓으라고. 알겠죠? 좀 비축해 놨다가 잡으면 그때 좀 자고 그러셨다가 오늘 결혼 시간에 힘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럼 내일 수업 뭐야? 잘 됐네. 내일 또 좀 힘을 비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업 뭐예요? 와, 시간 기가 막히네. 민법 시간에 또 힘을 다 발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좀 이렇게 다른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취급도 다르게 해주시고 선생들 대우도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얘기는 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5월 15일 날 되면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 돈 모아가지고 상품권 사고 막 그러거든요. 같은 건 금액 넣으면 안 돼요. 10,000원이라도 더 넣어야 돼요. 1차 쌤들은. 알겠죠? 우리 반장님 있나? 반장님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나중에 반장님 뽑히면 저랑 개인적으로 면담 좀 해요. 자세하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작년에 막 똑같은 거 선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1차 쌤하고 2차 쌤하고 똑같은 처리하면 안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달라. 부동산 정착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이 있고요. 요거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개할 때도 필요합니다. 단순 동산이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거랑 좀 다른 게, 아까는 민법적인 측면이 강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부동산 학문적인 측면이에요. 부동산 정착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어디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인데 이게 정착물일 수도 있고 단순 동산일 수도 있어요. 정착물은 부동산의 일부예요. 일부라 하면 부동산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됐어, 팔렸어. 그러면 매수자에게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같이 소유권 이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산은 부동산으로부터는 뭐한 거지? 독립적인 거지. 그래서 부동산이 팔린다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고 있는 게 이게 변기인데요. 이게 일반 주택에 설치해 있는 변기예요. 변기. 그러면 이건 뭐야? 정착물이에요. 부동산에 뭐고? 일부고. 이 부동산 팔리잖아요? 변기 소유권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중개업소도 필요하다니까. 이사 갈 때 변기 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거는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았다 하면 당연히 같이 넘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 변기가, 잘 들으셔야 돼. 변기 가게에 진열이 돼 있는 변기예요. 이게 이 변기 말고도 변기가 쫙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변기는 뭐예요? 단순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부터 만 거고, 독립적인 거고, 상가를 팔았다 하더라도 이 변기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착물로 취급되면 같이 넘어가요. 부동산만 팔리면. 동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남게 돼요. 매도자 것으로 남게 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 기준 네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 첫 번째는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세 번째 물건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한 번 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시작.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으면 정착물이에요.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산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다. 제거가 쉽다. 그럼 뭐? 동산. 쉽게 제거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 예를 들면 수도꼭지, 인터폰처럼. 인터폰 알죠? 인터폰. 저기 문 열어주는 거. 인터폰. 알죠? 예. 이렇게 나사로 딱 조여가지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는 건 정착물이에요. 그럼 이사할 때 떼가 못 떼가? 놔두고 가야 돼. 근데 거울, 벽시계, 거울이나 벽시계처럼 이렇게 탈부착이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동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사갈 때 떼어가도 돼요.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수도꼭지 같은 건데요. 사실 지금 수도꼭지 말고 옛날 수도꼭지 같은 경우 우리 알죠, 그죠? 리본 모양으로 된 거. 그거 나사 하나 풀면, 드라이버로 나사 하나 풀면 쉽게 풀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놈을 제거하게 되면 너무 효용이 떨어져. 건물 전체 효용이. 그럼 걔네들은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 규정인데 예를 들면 이런 지문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제거되면 언제나 동산이다. OX. 이건 좀 조심하자는 겁니다. 수도꼭지처럼 제거는 쉽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에서 수도꼭지를 다 제거해버리면 물을 못 틀잖아요. 그럼 건물이 제 효용을 발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애들은 정착물이다. 됐었어요? 그럼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일단은 동산. 쉽게 제거할 수가 없다. 정착물. 제거는 쉬운데 그놈을 제거했더니 효용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성격입니다. 성격.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성격상 특별 지적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동산.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책상, 걸상은 정착물일까 동산일까? 요게요, 정착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동산으로 보는 경우 많지만 정착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독서실용 책상, 의자 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까? 독서실 안 가봤어요? 학원용 책상, 의자 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까? 교회용 책상, 의자 있을 때 떠오르는 그림도 있죠. 그런 것들은요, 교회, 학원, 그 다음에 뭐 독서실이라는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약이 된 거예요. 그건 정착물이에요. 만약에 우리 학원 원장님이 다른 학원 원장님이 학원을 팔았어요. 같이 넘어가요. 소유권 같이 넘어가요. A라는 독서실 사장님이 B라는 독서실 사장님인데 독서실 팔아버리잖아요. 같이 넘어가요. 동상적으로. 성격상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책걸상은 안 넘어가지. 이해되셨어요?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건 뭐? 정착물 아니면 동산. 세 번째는 의도. 의도 물어보면 돼. 왜? 라고 물어보면 돼. 영구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러면 정착물이고요. 일시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러면 동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에어컨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야? 이제 좀 해야지.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 내가 앞으로 뭘 물으면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줘봐요. 알겠죠? 앞으로 내가 몇 개 더 물을 건데 물으면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봐요. 자, 일반적으로 스탠드형 에어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산이 맞아요. 하는데 천장에 붙여놓는 시스템 에어컨 있죠? 시스템 에어컨 몰라요? 시스템 에어컨? 네. 그건 뭐예요? 정착물 못 돼가요, 그거요. 왜냐면 그건 뭐예요? 설치 의도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설치된 건 뭔데? 동산인데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 정착물이라는 거지. 됐어요? 마지막 관계입니다. 집주인을 뭐라 그래요? 얘가 설치한 걸 임대인 정착물이라 그래요. 무슨 정착물? 세대로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얘가 설치한 걸 뭐라 그래요? 임차인 정착물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예.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자,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 근데 이게 풀옵션 오피스텔이야. 그래서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TV도 있고 침대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임대인, 집주인이 많이 설치했다고 쳐봐요. 이건 뭐예요? 당연히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월세가 더 나와 덜 나와? 더 나오겠지. 그래서 팔아먹을 때 더 받으면 되는 거야. 이사 갈 때 떼가고 갈 수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팔아먹었을 때. 됐어요? 근데 그런 옵션이 없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전부 다 누가 설치했다면?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그럼 이사 갈 때 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 동사. 그러니까 그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들은 뭐로 처리되고 정착물, 세대로 사는 사람은 임차인이 설치하면 동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도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임차인 정착물. 뒤에 뭐가 붙어도 정착물이 붙어도 누가 설치한 건? 임차인이 설치한 건 뭐가 아니라 정착물이 아니라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이렇게 찍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도 누가 설치한 거는 뭐가 아니라 뭐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착물이라고 붙어도요. 임차인이 설치한 건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들은 정착물이다? 아니면 부동산이다? 그럼 OX, X. 그냥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개가 다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우선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독서실을 팔면서 이제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같이 넘어가야 맞거든. 근데 요 5세트는 내가 따로 필요하니까 요거는 계약할 때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가격에서 까든 말든 저기서 진행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5개를 까기로 했다면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이거 TV도 설치하고 뭐도 설치했는데 이사 갈 때 놔두고 가겠으니까 임대료 좀 깎아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 입장 좋지 뭐 놔두고 가겠다니까. 그러면 월세를 까줬어. 그러면 누가 설치했더라도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사실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4개가 아니고 사실은 5개네요. 원래는 4개 뭐예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계약이나 합의, 그 특약이 되겠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 특약이 되는데 시험 나올 때는 계약, 합의, 동의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특약이 우선해요. 알겠습니까?
언제나 특이하게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7번. 이 네 가지 기준을 다 적용해봐도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정착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뭐 할 때? 불분명할 때. 뭐 할 때요?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처리합니다. 알겠어요? 계속 갑니다.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 다 정착물입니다. 다시 그냥 암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 뭔데? 정착물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 수확물. 수확물은 배워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배워낸 거? 동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이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 자, 옮겨지기 전에 잠깐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임차인 정착물. 요 세 개는 대표적인 동산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동산 3종 세트 얘기하면 세 가지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단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 배워낸 거? 경작 수확물. 잠깐 옮겨지기 전에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 처리한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시면에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느낌이 오죠? 정착물을 자꾸 뭐라고 할 거고, 동산이라고 할 거고, 동산을 자꾸 뭐라고 할 거다? 정착물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38. 38에 가시면 가로 3번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돼 있습니까? 별 하나 때려놨습니까? 읽지 마시고요. 동남이 1번과 2번만 묶으시죠. 쭉 내려와서. 토지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다. 두 개 묶어놨어요? 종속 정착물 읽지 마시고요. 이번에 독립 정착물만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은 됐고, 니은. 그 옆에 진하게 처리되는 거 읽으세요. 명의방법을 갖춘 때. 아, 책 참 잘 돼 있네, 그죠? 예, 디귿. 세 번째 뭐예요? 수목. 그 옆에 뭐예요? 명의방법을 갖추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번째 뭐예요? 농작물. 농작물은 진하게 처리되는 것만 읽을게요. 시작.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 이게 원칙이고 한 줄 내려오시는 건 내가 읽을게요.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무슨 농작물? 성수된 농작물도 독립적으로 취급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예. 가로 4번으로 내려가시니까 부동산 정착물이 돼 있습니까? 별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2번만 체킹. 동그라미 2번 체킹하고 나니까 밑에 표가 있습니까?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차, 성격, 의도, 관계. 다른 건 뗐고 관계만 봅시다. 집주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죠. 맞아요? 세대로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 아니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 동의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한 장 넘길게요. 넘기셔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제일 위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밥 먹는 손이요.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되어 있습니까? 별 하나 때리고 1번에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뭐 할 때는? 불분명할 때는 일단 그건 뭘로 간주? 정착물로 간주. 되셨습니까? 예. 그 밑에 3번과 4번을 묶으시죠. 3번, 4번 묶었습니까? 3번은 별로 안 중요한데 제가 읽을게요. 3번.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등은 뭔데?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이 되는데 4번이 핵심입니다.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 경작, 수확물,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은 부동산 정착물에 취급되지 않는다. 그럼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요까지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책을 좀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44쪽. 제 2절에 가시니까 부동산의 분류 나옵니까? 예, 여기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보도록 할 건데, 잠깐요. 부동산의 분류를 볼 건데, 얘는 옆에 보니까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됐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쉬겠습니다.